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금리가 하락한다는 말은 대출을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금리 하락은 대출의 허들을 낮추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물건을 모델하우스라든지 입지 이런 정보만으로 선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완공 후에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매수자의 신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토지를 본다면 지금 주목하셔야 할 곳은 용인 원삼 쪽과 안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미 수요가 넘쳐서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지역이 아니라 현재는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 인구가 들이닥치기로 정해져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의 신대리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0.25%가 아니라 0.5% 내리는 빅컷을 감행했습니다. 따라서 5.5%였던 금리가 5%가 되었고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3.5%로 미국 중앙은행 기준 금리와의 차이도 2%에서 1.5%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계속 예고되어 왔기 때문에 기정사실화 되어 왔었는데요. 오늘은 연준이 금리를 내린 배경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금리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혹은 좋지 않아질 것을 예상하고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경기가 나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연준의 파월 의장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이고 두 번째는 고용률입니다. 먼저 물가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22년도에 9%가 넘었을 때도 있었는데 점점 5%, 3% 떨어져서 최근 2.5%로 3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패드 목표에 매우 가까워졌다. 안정적으로 2%에 복귀할 것이란 확신이 커졌다고 말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반면 고용시장은 확연하게 식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작년 말 3.7%에서 8월 4.2%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9일 이직 보고서에서도 노동시장 냉각 조짐이 나타났는데요. 7월 계절 조정 기준 구인 건수는 767만 3천 건으로 전월 791만 건보다 23만 7천 건 감소한 수준입니다. 2021년 1월 이후 최저치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인 700만 건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7월 해고는 전월 156만 건에서 176만 2천 건으로 증가했고요. 구인은 줄어드는데 해고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과거 미국의 경우 쉽게 말하면 구직자가 한 명이면 일자리가 두 개씩 있었습니다. 일자리가 많았던 거죠. 근데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서 일자리는 빠르게 줄어들어서 구직자 1대 일자리 1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자리가 줄어들면 바로 실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긴장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 0.5%포인트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 미국의 금리가 5.5%에서 5.0%포인트로 떨어졌고 우리나라의 현재 금리는 3.5%입니다. 아직 1.5%의 갭이 있어요. 그래서 지켜봐야겠지만 미국 금리는 11월에 또 한 번 내린다고 예고했고 25년은 여기에서 또 1% 낮아지는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발맞춰서 내려갈 것 같습니다. 다음 금통위가 10월에 있는데요. 한 번 더 동결하고 11월에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어쨌든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물가와 고용을 토대로 금리 인하를 결정했는데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물가, 고용, 환율에 덧붙여서 현재 부동산과 가계 부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불균형한 나라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도 몰려있고 돈도 몰려 있습니다. 서울 안에서도 편차가 있지만 집값도 반등하기 시작하고 금리도 내린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투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가 이제 금리 떨어진다. 집값 이제 오르는 것 같아. 빨리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제 조바심이 나면서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주택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지금도 세계 최상위권인 가계부채 규모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 금통위의 생각입니다. 금통위에서는 9월 말에서 10월 초 가계대출이나 서울 아파트 가격 관련 지표를 보고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10월에 하지 않더라도 11월에 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시기의 문제이지 이제 발맞춰서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1월이 연내에 금리 인하가 가능한 마지막 금통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보면 금리가 하락한다는 말은 대출을 받을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금리 하락은 대출의 허들을 낮추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출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대출액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또 임대 수익률 측면에서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투자했을 때 금리가 하락하면 은행에 내야 하는 대출 이자가 줄어들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원천적으로 건설 원가도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물건을 모델하우스라든지 입지 이런 정보만으로 선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완공 후에 미분양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고 매수자의 신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설사는 높은 금리일 때보다 금리가 낮을 때 건축을 해야 싸게 지을 수 있으니 매수 압력이 강해지게 되고 아파트 부지나 원형지 토지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하락 자체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이 오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사려고 하는 압력,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이어야 부동산, 토지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저금리에 싸게 건물을 올렸다고 해서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익률 자체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던 인구가 쏠리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곳을 주목하신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주로 토지를 다루니까요. 토지를 본다면 지금 주목하셔야 할 곳은 용인 원삼 쪽과 안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역들은 이미 수요가 넘쳐서 가격이 오를 대로 오른 지역이 아니라 현재는 잠잠한 것처럼 보이지만 머지않아 인구가 들이닥치기로 정해져 있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126만 평의 SK 하이닉스 펩 공장 착공이 내년 1월로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기를 건설하는데 15,000에서 2만 명의 인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원산면 일대에 전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이라면 이제 우후죽순으로 건물들이 지어질 것입니다. 사실 하이닉스가 착공되는 원산면 일대에 계획관리 땅조차 많이 없습니다. 건폐율이 더 낮은 관리 지역이라도 공사가 시작되고 나면 2만 명이나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임시 사무실, 교육장, 임시 숙소 등의 확정적인 수요들이 있습니다. 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안성 구간까지는 올해 연말까지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12%, 중부고속도로의 20%의 통행량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혼잡 구간을 60%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방금 말한 하이닉스 바로 옆으로 남용인 IC를 통해 지나가게 되고요. 아래쪽 안성 지역을 관통하면서 안성 지역에만 무려 4개의 IC를 만들면서 관통해서 세종까지 가게 됩니다. 하이닉스의 인력들이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서 거주하고 생활해야 되는데요. 왼쪽으로 동탄이나
위로 용인, 이미 가격들이 높아요. 원삼, 배감이나 아래쪽으로는 안성으로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와 함께 SK 하이닉스라는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넘치기로 예정된 지역에서는 오래 걸리지 않고도 수익을 보고 회전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요가 쏠려 있는, 가령 들어 서울의 강남과 같은 곳은 이미 많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향후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수요가 쏠리는 지역들, 용인, 원삼, 안성 지역과 같은 곳들이 숨어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금리가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도 전국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그 와중에 전국 집가 상승률 1위를 차지한 곳이 용인시 처인구였습니다. 이제 하이닉스 공사라든지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개통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미국의 금리 인하 배경과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동산 토지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다면 어디를 주목해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픈마인드의 신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